안녕하세요. 성공을 여는 아침 굿모닝 애터미 이용석입니다. 오늘 저 뭔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지난달 방송 이후에 한 회원분께서 너무 민낯으로 촬영하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비비크림이라도 발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제품 앱솔루트 비비크림 23호를 바르고 왔습니다.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제가 원래 답답한 거를 잘 못 발라서 선크림이나 비비크림을 잘 못 씁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앱솔루트 비비크림은 촉촉하고 답답한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못 써보신 분들 어서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7월의 굿모닝 애터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운을 제창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운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운 제창 준비를 외치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운 제창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애터미는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 도전 오토 판매사, 절대 제품 애터미, 글로벌 톡톡, 애터미 소식통 순서로 진행됩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다처럼 뻥 뚫리는 시간, 웃음이 빵빵 터지는 시간, 바로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패널분들과 애터미의 새집 애터미 파크에서 이색적인 분위기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몽상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게 된 김경입니다. 애터미 파크에서 처음으로 열게 된 토크 콘서트라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게스트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듣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라는 기회를 잡아 지금은 날마다가 행복인 노얄 마스터 이용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의 신화 크라마스다 김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온 스타마스터 김수진입니다. 오늘 애터미 신사옥 파크의 파트너분들과 즐거운 토크쇼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몽상 토크 콘서트의 주인공 몽상 박한길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들 등산복 차림으로 약간 힐링 캠프 같은 또 분위기로 이렇게 연출을 하니까 분위기가 또 색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가운데 앉으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미정입니다. 저희 본사에서 첫 서세스 아카데미를 여셨는데 그 소감이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부분들이 이제 실현이 된 거죠. 감회가 새롭긴 한데요. 오래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덜 새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좀 더 크게 할 걸 했던 생각은 안 드십니까? 사실은 땅만 있다고 하면은 한 뭐 몇십만 평 이렇게 사서 한 단지 안에 다 들어가면은 좋죠. 그런 땅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한 뭐 50만 평이든 100만 평이든 그런 땅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 본사도 짓고 또 공장도 짓고 뭐 강당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렇게 이 컴플렉스로 지어 놓고 거기에 또 학교도 짓고, 그런데 여기 뭐
본사 애터미 파크 따로 바로 한 2km 떨어진 데 호텔 따로 정안에다가 또 공장 따로 그런데 이제 다른 또 어떤 시설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학교는 또 천안에 있죠. 그 학교는 좁아가지고 또 다른 데 지금 땅 보러 다녀야 되죠. 이게 지금 좀 넓고 쓸만한 땅이 분명히 있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제 숙박시설을 같이 지어가지고 해외에서 오면은 게스트룸처럼 좀 쓰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이제 땅 때문에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물론 이 옆에 이제 한 10,000평 정도 사서 그걸 해볼까 했는데 더 옆으로 쭉 살려고 그랬더니 가봤더니 땅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10,000평만 샀는데 거기는 이제 주차장 또 뭐 이렇게 체육관 정도 더 중축하는 거면은 또 다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네, 속 터집니다. 제가 더 속 터집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안 하실 거죠? 아, 예. 애텀 야샤입니다. 제가 대통령하면 나라가 큰일 나죠. 사실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교육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거냐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세분화 시켜놨어요. 다 쪼개놨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어떤 분야에 특별한 전문가가 되고 경쟁에서 이겨서 1등을 해서 내 기술 그거를 팔아서 먹고 살겠다. 요렇게들 생각을 하고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다가는 한 가지를 또 제대로 못하니까 다른 것 다 때려치우고 한 가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를 파는 스타일로.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그렇게 파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와 내가 거기서 정말 탑을 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드림미스쿨 학생들에게는 자기 재능을 팔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재능을 파는 것은 팔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공급자가 많은 거예요. 사는 사람이 제값 주고 사겠어요? 그냥 싸게 살려고 하겠어요? 다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싸게 사가지고 뭐를 하냐면 여러 재능들을 조합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느 한 가지를 파지 말고 여러 달란트가 있을 거니까 관심 있는 분야는 다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를 종합적으로 한 가지도 버리지 말고 다 관심을 가지고 해라. 대통령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사람이 필요하죠. 어떤 조직의 지도자는 항상 종합적인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제 애터미 회장 해먹고 있는 게 인생을 전략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를 가지고 따지면은요, 저는 어디다가 팔아먹을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왜냐하면은 일단은 전산 분야 우리 전산 실장보다 못해요. 디자인 분야 우리 디자인 실장보다 못해요. 회계 분야 우리 회계사보다 못해요. 마케팅 분야 조금 잘하는가?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 이제 김경희 이사가 훨씬 더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 따지면은 제가 내 제주를 어떤 회사에서도 사주질 않아요. 제가 팔아보려고 했잖아요. 500만 원만 주면은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평생을 일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석 달 일하다가 200만 원 벌어가지고는 가정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못 살겠다. 그래서 그 회장님한테 좀 월급 좀 올려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동안 일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차린 게 이제 애터미가 되겠죠. 저는 사실 어디 내 제주를 팔아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다행인 것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제가. 하라고 해도 내가 관심 없는 과목은
안 했어. 입시에 안 나오는 걸 할 필요 없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입시에 안 나오는 것도 제가 관심이 있으면은 그거를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잡다하게 올치기로 그런 대로 알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기르는 그런 코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뭐 몇백 명 키우다 보면 그 중에 대통령 하나쯤 쓸만한 사람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예. 드림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양성 과정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회장님? 그런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데 국가에서나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꼭 필요한데 적임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게 지도자고 리더다. 그런데 그 지도자하고 리더가 왜 없냐? 종합적으로 뭔가를 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아니고 먹고 살려면 한 분야를 죽고 살고 팔아.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게 뭐냐면 네 기술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은 남보다 뛰어난 분야가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 경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종합적이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드림미 학교 아이들은요 전부 다 제가 사회 지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더라도 지도자가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영상에 보니까 드림이 학교 아이들 이제 생활하는 것도 영상으로 많이 나왔었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홍보도 많이 됐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몇 달 정도의 아이들이 생활을 해 왔는데 지금 처음에 입학했을 때랑 아이들이 몇 달 동안 생활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많이 궁금하거든요. 애들 전원이 저한테 스승의 날 편지를 썼어요. 40명 전원이 밤늦게까지 다 읽고 눈물 쫄쫄 흘리고 거기 온 아이들 중에는 이제 뭐 자발적으로 온 아이들도 있어요. 또 대안학교 출신들, 뭐 선교사 자녀들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는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를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애터미에 빠져가지고 애터미 회장한테 빠져가지고 애터미 회장이 차린 학교에 내 자녀를 막 보내야 되겠다는 그 열망에 이어가지고 애를 막 끌어다가 어떻게 보면 갖다 놓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뭐 부모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권유를 하니까 어정쩡하게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온 아이들도 없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쭉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들 보면은 엄마 저를 설득해서 이 학교에 보내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글을 쓴 경우가 있었고 비즘 페스티벌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새로 빚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1기, 2기가 있는데 1기가 이제 비즘 페스티벌이 지금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시물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전교생이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보고 다른 아이들 것도 막 보고 이렇게 이제 강당에서 이렇게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는 이제 대표 학생들이 간증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전교생이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서 부모님한테 읽어주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끌어안고 막 울고 그냥 이제 엄마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내 아이가 2달 반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정말 이 학교 대단한 학교라고 이제 그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좀 정말 적응을 못할 것 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 3명 정도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한 아이는 호주에서 왔어요. 6살 때인가 호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뭐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언어밖에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다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과연 이 아이가 적응을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대장질 하고 있어요. 네, 한국말 얼마나 지금 잘하는지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정말 이 학교 오기를 정말 잘했대요. 그래, 야, 한국에서 호주로 유학 가는데, 너 호주 그 자연환경도 좋고 선진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오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데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친구들하고 파티를 한대요. 술, 마약, 담배가 있다. 그 제가 믿기지가 않잖아요. 중학생이 마약을 한다고? 그러더니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잘 모르죠. 애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라는 데가 잘못하면은 그런 데로 이렇게 휩쓸리게 되는. 그런데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성경 교육을 받으니까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갈등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아이인데 여기서 이제 전적으로 이제 성경 교육만 하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엄마 끌어안고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여기 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또 중국에서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일본에 가서 일을 하니까 일본말 배우는 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겠죠. 이제는 일본말 좀 할 때 좀 되니까 다시 한국으로 또 데려와가지고 한국말을 또 배워야 되고 우리 학교는 또 영어는 필수로 이제 다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한국말, 영어를 또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이제 말문이 트이고 친구들하고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이제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글을 길게 못 쓰고 진짜 개발세발 쓰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어떻든 이제 그 아이도 제가 물어봤죠. 여기 온 거 괜찮아? 잘했다고 생각해? 힘들지 않아? 사실은 1년 동안을 어학 코스를 돌려가지고 그냥 한국말을 따로 가르친 다음에 내년에 오는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어울려서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막 교과서를 파거나 뭐 이런 공부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프로젝트를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인터넷에서 중국말이나 일본말로 자료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은 또 다 하고 친구들한테는 한국말 배우고 영어는 영어대로 또 공부를 해나가고 이래서 이제 중국에서 온 정말 걱정했던 그런 아이들도 그냥 그 멜팅 포트 용광로에서 다 이렇게 녹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전 세계에서 어떤 아이들 데려다가 놓더라도 이 안에다만 놓으면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 기독교 대안학교를 했던 교장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비전 페스티벌을 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다 그래도 입시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입시 잊어버리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성경만 가지고 왜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개 기독교 대안학교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좀 싸우기도 하고 투시럭투시럭 분란도 일어나고 말다툼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5부를 제가 딱 얘기를 했거든요. 이 5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학교 문 닫아버린다. 아주 강력하게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다 모였을 때 처음에 오자마자 거짓말, 도둑질, 그 다음에 폭력, 성적 타락, 그 다음에 술, 담배. 만약에 이게 생기면은 이사장부터 일주일간 금식에 들어간다.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들 밥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안에 아이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전교생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은 좋아, 짐 싸, 100km 행군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그런 정확
딱딱한 어떤 그 선을 그어 놓으니까요. 그게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밤마다 이제 그 회개하고 이제 영성 일기를 다 써요. 하루에 잘못했던 거 회개 기도하고 또 이런 거 쓰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거기 이제 한 학년씩 꿇어서 온 애들도 있어요. 고2 올라가야 되는데 이 학교 욕심 나가지고 다니다가 그냥 온 아이들도 있어요. 2살 차이 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형, 동생, 오빠, 누나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지내요. 자기네들끼리. 야, 그런 거 하지 마. 막, 왜냐하면은 막 이렇게 계열화되고 막 할까 봐서 그런 거 하지 마 그랬는데 진짜 그냥 형처럼 누나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그런 거 굳이 막을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막 형이라고 빵 셔틀 시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서 이제 다니네는 이렇게 똑같다고 그랬는데 진짜 뭐 언니 대우하고 진짜 형 대우하고 또 동생처럼 또 아껴주고 막 이런 사랑의 분위기가 되니까 아 얘네들 그냥 형 누나 동생 해도 되겠구나 해서 지금 그런 언어들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쓰도록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챙겨주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서로 고백하고 그런 게 이제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학교에 지금 막 이제 담 쌓고 막 이제 수리 작업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한 선생님이 이제 인도로 가가지고 원래는 인도 선생님들 불러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훈련을 시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여기 선생님 한 분 영어 잘하는 선생님이 이제 인도로 갔어요. 그래서 인도 선생님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 녀석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죠. 야 거기 가면은 잠잘 데도 없어. 그랬더니 저기 땅바닥에서 자도 돼요. 여자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학교도 안 지어져서 가면 벽돌 살고 페인트 칠하고 그런 거 해야 될 때 그런 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희 할게요. 막. 야 공부해. 그랬더니 저희 영어도 지금 잘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공부잖아요. 현장에 막 저를 설득하느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애들 이제 그 초등학교니까 자기들이 애들 막 가르쳐주고 놀아줄 수 있다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야 근데 애들이 없어. 야지. 그랬더니 힘이 쭉 빠져가. 그렇구나 애들 없구나. 그래서 자기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에 앞장서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이제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사경에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 드림미 재단에 자기가 1호로 우리 학생 중에서는 1호로 들어가겠다고 딱 신청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양 들어오려면 애터미 회사로 들어와. 드림미 재단 거의 쫄쫄 굶어가면서 해야 돼. 뭐 월급도 정해진 것도 없고 거의 안 죽을 만큼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죽더라도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정말 이 한 아이만 건지더라도 내가 여기 투자한 가치는 다 보상을 받았다. 이 한 아이만 가지고도 나는 보상을 다 받았다. 이 아이가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드릴 거를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한 120억 정도 투자가 돼 있고 기숙사, 뭐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또 잔디구장 깔고 뭐 우레탄 트랙 깔고 하면은 이제 한 100억 정도 올해 더 투자가 될 거지만은 그렇더라도 정말 학교 하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내심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박한길 회장님이 수업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회장님의 좀 경영 노하우를 배워서 애터미 사업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안 계실까요? 네, 그 아이들 중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46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돈 버는 일을 하겠다. 어떤 아이는 그냥 선교를 나가겠다. 자기는 뭐 예술을 하겠다. 예술 하겠다고 하는 아이에게 돈 버는 얘기 하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졸아요, 그냥. 네. 그리고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운동장 막 돌리죠. 토요일 날 막 15km, 20km 행군시키죠. 그 다음에 막 애들이 막 성경 읽고 책 읽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밤 늦게 자요, 보면은.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막 틈만 있으면 그냥 정신없이 죽나요. 막 운동장이 많고 그래가지고. 애들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을요, 목요일날 원데이 세미나 끝나면 학교 가요. 그럼 이제 저녁 먹기 전에 1시간, 한두 시간 정도?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또 따로 모여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오후에는 또 제가 가요. 토요일은 이제 어차피 회사 쉬니까 가가지고 대개 이제 행군, 한 15km 이렇게 행군을 해요. 왜냐면 지금 다음 주에 100km 행군이 있거든요. 4일 동안에.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25km를 4일 동안 걷는 거예요. 전교생이 다. 그래서 저 이제 휴전선 근처에 있죠. 거기 이제 트레킹 코스를 가다가 이제 텐트 쳐놓고 자기도 하고 또 무슨 캠프에 이런 데 있잖아요. 숙박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자고 4일 동안 아침 일찍 출발해서 첫날 걷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이제 5시인가 6시에 학부모들이 거리 다 오도록 해가지고 무슨 통일동산인가 뭔가 있어요. 거기 모이는 데가. 그래서 이제 100km 걷고 온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거기서 다 이제 맞이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다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요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렇게 그룹별로 따로 모아가지고 자, 선교에 관심 있는 아이들, 돈벌이에 관심 있는 애들, 돈이라 무엇인가, 경제, 경영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애들 있어. 그럼 이제 걔네들 오라고 그러고 음악하는 애들, 미술하는 애들, 이제 아트 쪽으로 관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집중력 있게 이제 도움이 된대요. 타임 엔지니어링, 시간 공학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주고 또 인생 시나리오 쓰는 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사명서 작성하는 거. 사명서 이번에 비전 페스티벌에서 작성들을 이렇게 했어요. 사명서에 따라서 내가 현재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아이들이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겠죠. 그럼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겠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또 친구가 있으니까 교우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써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4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60세가 됐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뭐를 하고 있을 건지를 미리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가서 그거를 다 써서 다시 그거를 현재로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와 현실 사이에 갭을 채워 나가는 것을 10년, 20년, 30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먼저 뚜렷하게 잡고 가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엄청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드림미스쿨을 졸업한 아이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빛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이번엔 저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께. 다이아몬드 마스터 지은경입니다. 글로벌 법인이 현재 13개국에 나가 있는데요. 어디까지 확장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세상 끝까지 해야죠. 뭘 어디까지 정답입니다. 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린랜드 가가지고 하얀 눈볼판에 가서 사업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먼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의 나라에 먼저 가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회사는 50개 팀 딱 뽑아가지고 1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50개 나라에 가서 법인 준비하고 오픈해 탁 하면은 할 수도 있어요, 그거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리더들하고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50개 나라가 오픈이 되면은 우리 리더분들이 막 50개 나라 다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두세 개씩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거의 뭐 세상 끝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글로벌 이제 애터미가 많이 확장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사업자들도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터미 앱을 통해서 저희가 해외 투어라든지 이제 파트너들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지만 신청하는 날 거의 시스템이 마비 상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청하는데 사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쪽으로 혹시 대안이나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많이 궁금해져 가실 것 같아요. 홈페이지 마비가 되면 이제 2차 고객센터 이제 마비가 이어지죠. 또 막 항의 전화를 하시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지금 석세스 아카데미 장소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어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분들 초청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대관이나 뭐 이런 그 대규모 시설들을 찾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고 최대한 발빠르게 움직여서 비즈니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에요. 사실은 좌석표 파는데 뭐 접수하는 사람도 없고 썰렁하고 막 이게 사실은 제일 답답한 거죠. 예. 네, 행복한 고민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비행기 표를 티켓팅하고 접수를 해라 해서 티켓팅을 다 했어요. 네. 수십 명이 40여 명이 했는데 접수를 딱 하려니까 3분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걸 설득시키느라고 애먹었고 그걸 환불을 하니까 손해 안 보고 환불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잘 넘어갔는데 회사에 막 아주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해외 사업자분들이 정말 이제 그 한국 방문에 굉장한 많은 비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5월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도 보셨지만 인천 지역에서도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애터미가 지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또 1억 원 지원까지 이렇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도 되고 하니 해외 회원분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호텔을 짓잖아요. 이 본사 땅보다 거의 3배 정도 돼요. 2만 한 4천 평 정도 되니까 지금 1차 공사, 2차 공사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려고 그래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막 몇백억이 막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600명 정도 숙박할 수 있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오잖아요. 석세스 아카데미 있는 그 주간에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데이 세미나가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지금 홀마 B&H에서 하고 있죠. 거기 그 장소 그대로 쓰는데 정안에 있는 오롯 공장에 5,0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생겨요. 홀마 공장 강당보다 거의 3배 정도 큰 강당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 5,000명 들어가고 여기 이제 한 1,500명 들어가고 또 지방 도시에 호텔 하나 빌려서 이렇게 하면은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원데이 세미나가 돼요. 그럼 해외에서 오더라도 행사 참석하면은 잘 되는 분위기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600명 정도가 각국에서 매주 오면은 4주만 잡아도 6424 2,400명을 우리가 이제 받으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와 600명 가지고도 안 되겠다. 한 뭐 2,000명씩 매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호텔을 2차 증축을 하는 거죠. 땅은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강당도 거기다가 대형 강당, 이제 중강당 이렇게 2개를 갖는 그런 이제 호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변에 아주 좋은 위치에 우리가 아늑한 자리, 또 주변에는 다른 시설도 들어올 수가 없는 관광 특구에 우리가 이제 거기 호텔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이 문제예요, 주말이. 네, 가고 나면은 호텔은 또 계속 뭔가 잠을 자줘야 이게 벌이가 될 거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이라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승마를 테마로 한 그런 이제 호텔. 그래서 전국에서 말 타러 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있다가 말 타고 잠자고 가족들이 그렇게 지내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마장을 국제 규격으로 이렇게 이제
실내 승마장을 잘 짓고 그 옆으로 이제 외성 코스 할 만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하고 협조를 해서 자전거 도로 옆으로 승마 도로는요 굉장히 쉬워요. 포장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그 자잘한 잡석만 쭉 깔아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승마 코스가 나오니까 그냥 자전거 도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공사비 얼마 안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말에도 호텔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회장님 그 호텔은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요? 호텔은 지금 이제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도. 예. 어때요? 우리 여기 애터미 파크도 기대 이상으로 잘 됐죠. 네. 네. 호텔은 더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바른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공간을 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룸도 이렇게 그냥 삐쭉 올라간 건물에 그냥 이렇게 방이 있는 게 아니고 테라스 하우스 있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방에서 이렇게 앞마당이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쫙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으로. 그러니까 애터미 패밀리 파크 리조트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애터미 호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몽상 토크 콘서트 속 시원한 답변 들으셨나요? 네. 오늘 몽상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전 오토 판매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애터미라는 희망을 만난 김혜숙, 박금선 샤론로즈 마스터입니다. 처음에는 타국에서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며 성공과 우정을 쌓아가고 계신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녀들의 이야기 지금 보시겠습니다. 在国内一般用过产品的人，这些消费者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익은 언어. 有消费者和事业者，你们是怎么想呢？ 중국의 기존의 그런데 금세 뒤돌아서니 술술 들려오는 한국어. 이개 국어를 막힘없이 구사하는 그녀들의 정체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두 분이 서로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센터 분위기도 밝고 얼마 전에 부사라 승급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부럽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꼭 닮고 싶은 분들이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들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김혜숙, 박금선 샤론로즈 마스터. 大家好， 안녕하세요. 저는 샤론로즈 마스터 김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론로즈 마스터 박금선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2015년부터 현재의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기까지 함께 성장을 해왔다는 그녀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각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 살던 그녀들에게 어느 날 다가온 애터미. 그녀들은 왜 애터미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피부가 안 좋아서 화장품을 찾고 있는 중에 친구한테 화장품 한 세트를 전달을 받았어요. 써보고 피부가 너무 좋아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이 데리고 김혜숙 국장님 집에 놀러 갔는데 컴퓨터로 계보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 받았어요. 아, 그때 진짜 그러면 왜 제대로 나한테 설명을 안 해줬어. 그러면서 회원 가입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사업자님에도 잘하고 박금선 샤론로즈 마스터를 충격에 빠뜨렸다는 계보도. 김혜숙 샤론로즈 마스터님은 왜 친구에게 계보도를 보여주셨나요?
제가 세미나를 한 2-3번 듣고 나서 애터미가 유지비도 없고 그다음 무한 단계 무한 노숙으로 인해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믿었어요. 남편은 지금 30년 동안 곡물 생활을 하면서 월 300만 원의 수입을 받는데 애터미에서는 제가 열심히 3년 내지 5년 시간만 투자하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비전을 받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을 보고 결심한 것처럼 김혜숙 샤론 로즈 마스터는 박금선 샤론 로즈 마스터에게 계보도를 설명했고 박금선 샤론 로즈 마스터는 그때 글로벌로 성장해가는 애터미의 모습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한국 시장이 아니라 중국 시장 보고 글로벌 시장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한국말도 서툴렀어요.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서 성공하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 친척들과 친구들을 회원 가입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행운만 이어질 수는 없는 법. 가족들을 가입시키는 것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고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만 지내다 보니 사업 노하우를 몰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아이가 4살이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지방 후원을 많이 가게 돼요. 저녁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기다릴 때도 많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아이들이 대가집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스폰서 활용을 많이 했어요. 이제 스폰서 하는 대로 복제를 해서 지금은 이제 사업자, 소비자 이제 구분을 하면서 지금은 초대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낯선 땅, 낯가리는 성격의 어린 아이들과 서툰 한국말까지 쉬운 건 없었지만 조금씩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은 꼭 중국에서 오셨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자신감도 떨어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외로 그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 비전 같게 나중에 중국 사람도 달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위축됐지만 글로벌 원마켓을 향해 가는 애터미에서 그녀들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은 강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비자 만나서 글로벌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현재 애터미 13개국 오픈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픈할 거라고 이렇게 소비자한테 전해드리니까 굉장히 소비자들이 많이 관심 갖더라고요. 오늘도 상가를 돌아다니며 제품 설명을 하는 박금선 샤론 로즈 마스터. 한국에 인맥이 적다 보니 사업 초기부터 직접 발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시집 와서 인맥이 없다 보니까 현장으로 많이 갔어요. 이런 상가나 미용실 이런 데 찾아가서 이렇게 전달, 혹시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 솔직히 뭐 사업자 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거기서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개로 소비자 그룹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사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방문을 하다 보니 지인들에게도 소개가 나왔다고요. 제가 아는 동생이 지방 쪽에 있는데 갔다 왔다 거의 4시간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갔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쭉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관심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제 사업이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처음엔 관심이 없더라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포인트. 이때 제품에 관심이 없는 소비자들에겐 이것을 활용하면 집중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영상 제가 이 활용입니다. 동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해머임 관해서도 그렇고 토마신도 그렇고요. 다음에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조용할 때 한번 더 보세요. 저는 애트미 제품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많이 보여주면서 애트미에 대한 제품에 대한 확신을 느끼게끔 하면서 그분들을 후속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개받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품이 좋다 하는 분들은 초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세미나에 초청하는 포커스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파이프관이 여러 개의 파이프로 이어지듯 소개로 이어져 온 인연은 지금의 파트너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님이세요. 이제 사업체에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런데 파트너들이 많아지다 보니 관계 유지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많이 활용한다고요. 단체 카톡방에는 제가 이제 뭐 행사나 있거나 세미나 있을 때는 이제 단톡방에 올리면은 사업자분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예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거기에서 많이 분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부정적인 분들이었고 그냥 기분이 나쁘거나 아프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그냥 예스라는 카톡방에서 좋은 글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 부분에서 카톡방의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파트너 미팅, 단톡방 운영, 동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파트너들과 소통도 중요했지만 각자의 파트너들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애터미 시스템과 재심 협력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잘한다 해서 애터미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 밑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재심 협력하면 저는 상한선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힘들지가 않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서로를 챙긴다는 김혜숙 샤론 로즈 마스터와 박금선 샤론 로즈 마스터의 팀원들.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투거나 서운했던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하는 효과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스폰서한테 기대고 싶고 그런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참았어요. 참다 보니 그 스폰서가 제 친구이지만 그 스폰서가 배로 저한테 돌려주는 모습을 보고 참 제가 잘 참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다 보니 저희 파트너도 그 모습을 보고 복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형제 라인끼리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같이 시작을 했고 제가 도움을 많이 못 드린 부분에서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근데 애터미로 인해서 진짜 관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지금 4년 동안 서로 양보를 해주면서 배려해 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계에 이제 같이 성급도 가고 같이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는 친구가 있다는 그 하나 자체로만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친구이자 파트너로 성공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는 김혜숙, 박금선 샤론 로즈 마스터. 얼마 전 같이 다녀온 샤론 로즈 마스터 승급 여행에서도 또 한 번 함께 꿈을 그리고 왔다는데요. 이번 선거 여행 가족이랑 같이 갔거든요. 애터미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많이 못 가졌는데요. 이번 여행으로 통해서 친구랑 같이 그걸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괌에도 함께 가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돌아왔어요. 함께 성공을 그려나가는 만큼 2배의 힘을 얻고 있는 김혜숙, 박금선, 샤론 로즈 마스터. 그녀들에게 오토 판매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토 판매사는 애터미에서 내가 꼭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오토까지는 내가 내 노력이 1%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1%를 해냈을 때, 그리고 제가 해냈을 때 제 파트너도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그 1%가 재심 협력돼서 상한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토 판매사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잡고 행동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서 달성된 것 같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며 애터미로 자신감을 얻었다는 김혜숙, 박금선, 샤론 로즈 마스터. 한국을 넘어 중국으로 또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그녀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죠. 이처럼 우리 애터미 제품도 그냥 두면 하나의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소비자분들께 어떤 스토리를 전해주냐에 따라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죠. 절대 제품 애터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의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장 속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3일째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괴로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편이에요. 저는 너무 자주 들락날락거려서 걱정이에요. 일상을 좌지우지하는 당신의 속사정. 평소 얼마나 신경 쓰고 있나요? 요거트가 좋다고 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정도? 평소에 좀 유산균 제품을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속이 편해야 삶이 행복하다. 건강한 장을 지키는 비결. 절대 제품 애터미와 찾아볼까요? 평소 장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 마사지와 운동 등 장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 중이라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변을 잘 못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꾸준히 운동시켜주고 배 마사지도 시켜주고 있어요.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기가 먹는 이 분유에 그 비밀이 있다는데요. 아기 장 건강을 위해서 배 마사지뿐만 아니라 유산균이 들어있는 분유를 먹이고 있어요.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유산균을 섭취하게 해 아기의 장을 더욱 튼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기뿐만 아니라 부부의 먹을거리도 꼼꼼하게 신경 쓴다는데요. 특히 나토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식탁에 꼭 올리는 음식이랍니다. 저희 가족이 장이 안 좋아서 나또같이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자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이건 우엉이네요. 오늘 우엉조림 하려고요. 왜 우엉을 준비하시나요? 우엉에는 유산균을 도와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유산균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우엉에는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 유산균과 찰떡궁합이랍니다. 외출할 때는 유산균 섭취가 어렵다고 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유산균 제품을 애용하고 있어요. 장이 튼튼해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저도 열심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장 속에는 무수히 많은 미생물, 즉 세균이 존재합니다. 크게는 몸에 이로운 유익균과 몸에 해로운 유해균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착한 세균인 유익균이 많아야 건강한 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상적인 비율은 유익균 85%, 유해균 15%입니다.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익균의 비율을 늘려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익균이 100%면 어떨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 있어도 면역력 저하를 불러오듯이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적절한 비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은 줄여 황금 비율을 유지할까요? 현재 가장 확실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생균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산균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했을 때 장에 도달하여 장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유산균. 유산균은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장 점막에 생육하는 유산균이 젖산을 생성하여 장내 환경을 산성화하면 이 환경에 견디지 못하는 유해균은 억제되고 유익균은 증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속 세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몸속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건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쉽게 말해서 유산균의 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균을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장 속에서 활발히 자라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따라서 좋은 균이 잘 자라도록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어줄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함으로써 유익균의 효율을 높여주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걸 먹어야 더 효과적인 장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에는 오래전부터 고객들에게 사랑받아온 유산균 제품이 있습니다.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플러스 친생 유산균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애터미 유산균은 좋은 품질과 경제적인 가격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애터미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허 유산균 2종을 비롯하여 총 12종의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으며 프리바이오틱스를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섭취하실 필요 없이 이 한 포만 드시면 됩니다. 애터미 유산균은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12종의 유산균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중 UAS 랩스에서 개발한 DDS1은 40년 이상 다수의 동물 실험 및 인체 적용 시험 연구가 진행되어 온 특허 균주로 생존력이 우수하며 유해균을 억제합니다. 다국적 유산균 기업인 캐나다 로셀의 프로바이오캡 특허 유산균 또한 추가되었는데요. 마이크로 코팅 특허 공법으로 제조된 로셀의 특허 유산균은 내산성이 강하며 장내 유해균을 억제시켜줍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은 열과 산에 약한 탓에 장에 미쳐 도달하기도 전에 90% 이상이 사멸됩니다. 그만큼 장에 살아서 도착할 보장균 수도 중요한데요. 보통 유산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냉장 제품으로 보관 유통되는 게 다수입니다. 하지만 애터미 유산균은 열에 강한 유산균을 포함하여 유산균 약 300억 마리 이상을 넣고 보장균 30억 마리가 장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애터미 유산균은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휴대가 쉽고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터미 유산균이 만들어지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볼까요? 이곳 연구실에서는 매일매일 균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플러스 친생 유산균에 들어가는 다양한 유산균들의 성능 등을 실험하면서 항상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장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유산균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유산균은 무엇보다 장까지 도달하는 보장균의 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열이나 유해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균을 연구 개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균을 배양하여 기능성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제조실. 층 전체가 유산균 전용 라인으로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2종의 균을 혼합하여 본말 형태를 제조한 후 유산균을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코팅 과정까지 거쳐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 제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품 포장 라인에 최근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더욱 신속 정확한 자동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이 행복해지는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애터미 유산균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유산균은 물론 두 종의 특허 균종을 더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에 한 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장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장은 건강의 지표.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플러스 친생 유산균이 당신의 속 편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앞서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애터미의 글로벌 진출은 세상 끝까지다 라고 하신 박한규 기자님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세상 끝까지 글로벌 성장을 꿈꾸는 애터미의 글로벌 소식을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 글로벌 법인의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 톡톡의 우예아입니다.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찌푸려질 때도 있지만 시원한 바다의 미소가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다가온 이번 달 소식은 무엇일까요? 해외 법인에는 어떤 제품이 인기가 있을까? 제품 판매 추이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애터미 글로벌 제품 랭크쇼. 오늘은 태국, 필리핀, 호주 법인의 2019년 상반기 인기 제품 랭킹 탑10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태국 법인입니다. 태국의 인기 제품 탑10. 1위는 치약, 2위는 폼 클렌저로 헤어 바디 제품군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선크림, 앱솔루트 등 화장품이 수요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크림 제품은 베이지 컬러가 인기가 많고 앱솔루트 라인에서는 셀렉티브 앰플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네요. 애터미 주력 제품인 해모임은 3월 런칭 이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더 페임이 지난 5월 런칭되면서 향후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필리핀의 인기 제품을 만나봅니다. 필리핀은 해모임,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과 치약, 칫솔 등 생필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오메가3가 무려 2위에 랭크되었네요. 그 이유는 필리핀 분들은 개인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애터미 오메가3가 필리핀 시장에서 형성된 제품군 중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터미 오메가3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지난 5월 필리핀에 소포라퀸이 런칭되었죠. 소포라퀸 또한 필리핀 회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한편 생필품의 경우 개별 단가가 낮기 때문에 애터미 진입 상품으로 권유하기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필리핀 법인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매출이 상승 곡선을 이루는데요. 크리스마스가 필리핀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 가족과 다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하네요.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족이 다 모이는 큰 명절이다 보니 선물도 많이 주고 모여서 파티도 즐기기 때문에 이 시즌에 애터미 제품 판매도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터미 글로벌 제품 랭크쇼 세 번째로 소개할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의 인기 제품 탑10. 호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헤어 바디케어, 화장품, 식품 등 카테고리 구분 없이 골고루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지난 5월 GSGS 전략 상품인 일본 루테인이 호주에 런칭되었는데요. 전 세계 어디서나 메스티지 전략을 적용하는 애터미 GSGS 전략. 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수급해 애터미의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죠. 애터미 GSGS 전략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좋은 제품을, 생산국에는 경제적 가치를 선사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어떤 GSGS 제품들이 출시될지 기대가 됩니다. 애터미에는 많은 글로벌 법인이 있죠. 이번 달부터 각 법인별로 좀 더 심층화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나라의 특징 및 인기 제품, 문화, 에티켓 등
마치 해외 탐방을 하듯 좀 더 생생한 소식을 전하며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인은요, 단어 퀴즈로 만나봅니다. 서태평양, 바나나칩, 바캉스, 이렇게 세 단어만 듣고 떠오르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네, 마닐라, 보라카이, 세부 등 서태평양에 산재하는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섬나라, 바로 필리핀 법인입니다. 여름철 휴가지로도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죠. 그럼 지금부터 필리핀 법인에서 도착한 소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법인 김병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필리핀 하시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휴양지겠죠. 보라카이, 세부, 팔라완 등 많은 휴양지가 모여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공식 명칭은 필리핀 공화국이며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1억 2천만, 인구의 숫자로 따지자면 세계 13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은 다인종 국가입니다. 필리핀 법인은 2016년 6월 28일에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적 회원수는 33만 명.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필리핀의 인구수는 1억 2천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많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 필리핀 법인은 작년에 필리핀 직판협회에 공식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4월 달에 공식 입단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필리핀은 200개가 넘는 다단계 회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직판협회에 가입된 회사는 고작 30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필리핀 법인의 인기 제품은 1위 해모힘, 2위 오메가3, 그리고 3위가 생필품입니다. 필리핀은 웰빙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제품 위주로 판매량이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 예정 제품은 홍산당, 밀크시슬, 더 페인 순으로 지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SGS 제품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제품은 갈라만시 파우더, 노니, 그리고 여성 속옷, 그리고 남성 속옷 순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법인의 경우 판매량이 급상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많은 직급자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의 땅으로 오십시오.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갈로그로 마라믹 살라마뽀. 여러분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필리핀스 마라믹 살라마뽀. 감사합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7월입니다. 오늘 소개된 나라들이 바캉스를 떠나고 싶어지는 나라여서 그런지 저도 마치 해변에 가 있는 기분인데요. 열심히 달려온 일상엔 달콤한 휴식이 내 몸을 충전해 주기도 하죠. 오늘 글로벌 톡톡의 영상들이 여러분께 힐링 충전 에너지가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글로벌 톡톡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애터미 사업의 이모저모, 세미나, 신제품 등 다양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애터미 소식통 시간입니다. 글로벌 소식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또 있을지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유통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애터미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6월 석세스 아카데미가 실시된 애터미 파크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꿈을 이룬 10년, 새로 꿈꾸는 100년이라는 컨셉 아래 애터미의 지난 발자취를 알 수 있는 라이드 드로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애터미와 창립 초기부터 함께한 콜마 B&H의 전현 대표님께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윤영성 크라운 마스터의 축사, 김대현 대표님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회원들을 포함하여 약 1만 6천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애터미의 비전과 성장 흐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박한길 회장이 호주 DSA의 초청을 받아 특별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6월 24일에 진행된 박한길 회장의 강연은 Get in Touch를 주제로 호주 직판협회의 주요 인사와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초청 강연에서 직판 산업이 빅 비즈니스가 되고 유통산업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직판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각이 중요함을 연설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유통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애터미의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애터미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애터미는 지난 6월 18일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기부자 조언기금 생소맘을 운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생소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애터미가 기부한 100억 원은 사랑의 열매가 기획한 한국형 기부자 조언기금의 제4호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기부자 조언기금이란 독립재단 설립이라는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기부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해 기금 사업을 구성하고 기부금의 손실 없이 기부금 전액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맞춤형 기금 사업 운영 방식인데요. 재단을 직접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랑의 열매가 가진 전문성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애터미의 나눔은 우리 이웃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정신이라며 사랑의 열매는 애터미의 정신에 따라 미혼모의 행복하고 당당한 자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뽀얀 피부를 방해하는 피부 트러블, 여드름. 이러한 여드름 피부를 위한 원스톱 케어.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이 출시됩니다.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은 폼 클렌저, 토너, 스파 케어, 세럼 4가지 구성으로 여드름 피부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여드름은 피부 속 피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모공이나 피지선에 쌓이면서 발생하는데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여드름의 원인과 현상을 체계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자연 원료에서 추출한 효능 성분과 특허 물질들로 구성된 4스텝의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은 여드름 피부의 복합 고민인 블랙헤드, 농포, 구진 등 피부 고민을 토탈 케어하며 전 라인 임상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 출시되었습니다. 여드름 굿바이!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와 함께 자신 있는 피부로 거듭나 보세요. 해변에 여름이 생각나는 7월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곧 다가올 장마에 자칫 지칠 수도 있는데요.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유쾌하게 이겨낼 수 있는 애터미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은 바로 이 앱솔루트 비비크림과 함께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7월의 굿모닝 애터미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